그만해! 그만!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민우가 김장 대야를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빨간 김치가 시멘트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순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대야들도 하나씩 마당에 쏟아냈습니다. 이런 김치 필요 없어. 이웃들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최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이웃들이 다 보고 있어. 그만해. 민우가 마지막 김치까지 마당에 쏟았습니다. 마당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서연을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김치는 어떡하고. 최순자가 뒤따라 소리쳤지만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전 새벽 5시였습니다. 마당에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순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정아, 빨리 나와. 김장 모임에 800포기 약속했어. 서연이 마스크를 쓰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손발이 심하게 시렸습니다. 어머님, 물이 너무 차가워요. 김장이 원래 그런 거야. 우리 때는 얼음물에서도 했어. 최순자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요? 민정이가 혼자서 어떻게?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 회사 늦으면 안 되잖아. 서연이 민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도 돼. 내가 할게. 민우가 망설이다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라도 들러볼게. 민우가 나간 뒤 서연의 휴대폰에 병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항암 2차 치료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문자를 지우며 배추를 집었습니다. 최순자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감시하듯 지켜봤습니다. 이웃 김권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최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김장 도와준다고 나섰어요.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요. 서연이 뒤에서 힘겹게 웃으며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요즘 이런 며느리 귀하죠. 권사님 복 받으셨어요. 김권사가 나가자 최순자가 돌변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래? 서연의 손끝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쉬어도 될까요? 손끝이 너무 아파서요.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김장은 때가 있는 거야. 1시간이 지나자 서연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지러워요. 5분만 쉬게 해주세요. 5분이 어디 가냐? 시간은 흘러가는 거야. 서연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물조차 마시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어지러워요. 잠깐 앉아 있어도. 또 꾀병이네. 젊은 게 뭐가 힘들어? 서연이 배추를 안고 비틀거렸습니다. 순간 힘이 빠져 배추 위에 쓰러졌습니다. 뭐하냐? 배추 망가뜨려. 이거 돈인 거 몰라? 최순자가 서연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발 10분만 쉬게 해주세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10분이 어디가? 해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오후 내내 서연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님, 손에서 피가 나요. 피 가지고 뭘? 빨리 해. 서연이 집에서 밴드를 가져와 붙였습니다. 하지만 찬물에 계속 담그니 밴드가 빨갛게 젖었습니다. 정말 아파요. 피가 계속 나요. 아픈 척 그만해.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로 징징거리지 않았어.
최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직도 300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마저 할게요. 정말 못하겠어요. 내일은 안 돼.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 김장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라고 할까봐.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배추를 집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서연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끝마다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너무 아파요. 그럼 빨리 끝내든가. 늦게까지 하니까 그렇지. 자정이 넘어서야 서연이 마지막 배추를 대야에 담았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양념 버무려야지. 6시에 일어나야 해. 서연이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피 묻은 장갑과 붉은 물이 고인 대야만 남았습니다. 새벽 4시 서연이 마당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야 옆 소금물이 얼어서 하얀 얼음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장갑을 벗으니 상처에서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7시 민우가 퇴근했습니다. 마당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마당 곳곳에 핏물과 얼어붙은 소금물이 보였습니다.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이 마늘을 다지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밑이 새까맣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곳곳이 갈라져 있고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민정이 손이 왜 이래요?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김장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민우가 서연의 몸을 만져봤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정아, 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 좀 춥긴 해. 근데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어. 당장 병원 가자.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었어요. 민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링거를 맞던 서연이 무의식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김치, 아직 양념 못했어. 어머님, 혼나. 땀을 흘리며 손을 허공에서 움직였습니다. 배추를 다듬는 동작이었습니다. 민우가 서연의 말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복도로 나가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손을 떨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심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집에 가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정이가 응급실에 있어요. 백혈구가 300까지 떨어졌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최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김치는 다 담갔지? 민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최순자가 양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백혈구가 300까지 떨어졌대요. 응급실?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민우가 김치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만해. 대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마늘과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최순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김치 대야들도 하나씩 마당에 쏟아냈습니다. 이런 김치 필요 없어. 빨간 김치가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이웃들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김치를 왜 버려? 최순자가 체면이 구겨져서 울부짖었습니다. 이웃들이 다 보고 있어. 그만해. 민우가 마지막 대야까지 쏟아냈습니다. 체면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민정이가 죽을 뻔했다고요.
며칠 후 최순자가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김장김치를 다 엎어버렸어요. 힘들다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사진과 함께 거짓 사연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정말 버릇이 없어요.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죠. 서연의 김치 온라인 쇼핑몰에 악성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 하는 사람이 만든 김치 누가 먹어? 불효자 김치 맛없을 것 같아. 주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병실에서 서연이 노트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야, 3개월 동안 쌓았던 게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거짓말을 올리셨는데 어떡해. 진실은 밝혀질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박지민입니다.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민정 씨 상황을 들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도와주신다고요? 네.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박지민이 증거 수집을 도왔습니다. 의료 기록, 녹음 파일, 커뮤니티 글을 확보했습니다. 공익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명예훼손과 학대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김장 800포기를 혼자 하라고 시켰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내분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난소암 2기로 항암 치료 직후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거림이 들렸습니다.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장시간 찬물 작업은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백혈구 300은 폐혈증 직전 상태입니다. 의료 기록이 제출됐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결혼 전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5성급 호텔 한식당 총주방장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호텔 재직 증명서와 요리대회 수상 경력이 제출됐습니다. 변호사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웃들에게 자랑하시던 김치는 누가 만든 겁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레시피를 요구하셔서 알려드렸고 김치도 대부분 제가 담갔습니다.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김치가 며느리 솜씨였구나. 권사님이 자랑하시던 게 다 거짓말이었네. 김장 모임 회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있었던 거구나. 총주방장 출신이면 프로잖아. 최순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며느리의 경력을 숨기셨습니까? 최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집안일은 며느리가.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최순자는 온라인 사과문 게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계가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환자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환자 인권 보호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커뮤니티의 악성 댓글들이 삭제됐습니다. 대신 진짜 고객들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말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김치 꼭 주문할게요. 서연의 쇼핑몰에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사건을 다뤘습니다. 며느리 김장 강요 사건 판결, 환자 인권 보호 중요성 대두, 전문가가 인터뷰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환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서연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사과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정을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총주방장 출신이셨다니 대단하세요. 동네 김장 모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최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권사님, 이번 일은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며느리분이 그렇게 아프셨는데 최순자는 모임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환자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최순자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직도 김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기 그 시어머니 지나가신다.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다면서? 최순자는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서영과 민우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좁긴 하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그래. 마음은 편해. 아무도 우릴 괴롭히지 않아. 서연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우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마트에서 배추 한 포기를 사왔습니다. 뭐 하려고? 김치 담아보려고. 내가 먹고 싶어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배추를 절였습니다. 예전엔 800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웠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즐거워. 민우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와줄까? 괜찮아. 혼자서 할 수 있어. 서연이 웃으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1년 후 서연의 김치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서연. 사장님, 오늘 주물량이 200포기예요. 서연이 뿌듯해했습니다. 박지민이 제안했습니다. 희망재단과 협력해서 난소암 환자 가정에 무료 반찬 배달 서비스 어때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드릴 수 있겠네요. 서연이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해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항암 치료받았어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환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회복했어요. 저녁집에서 서연이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번에는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민우가 걱정했습니다. 손 괜찮아? 응. 이제 안 아파. 치료도 잘 되고 있고. 서연이 웃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배추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키운 거니까 특별해. 그래, 우리가 키운 거니까. 민우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밤늦게 최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최순자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서연이 전화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행복하면 됐다. 이제 연락하지 않을게. 서연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거리를 둔 화해였습니다. 겨울 저녁 서연과 민우가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집 김치네. 응. 이제 진짜 우리 거야. 창 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서연이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 응. 내 입맛에 딱 맞아. 민우도 김치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예전엔 어머니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맛을 못 봤어. 지금은 내 입맛에 맞게 할 수 있어.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김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즐겁게 해봐요. 모두가 웃으며 김장을 했습니다. 사장님, 김치 맛있게 담그는 비결이 뭐예요? 정성과 마음이에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김장이 끝나고 모두가 함께 식사했습니다. 우리가 담근 김치로 만든 찌개네. 정말 맛있어요. 모두들 즐겁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직원들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게 진짜 김장이네요. 저녁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 보였어. 네, 정말 행복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요된 김장에서 자발적 김치 공방으로
서연과 민우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학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정이 겪었던 일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결국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응원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